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채용 설명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만나보실 기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50만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플랫폼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채용 계획과 재단 소개를 맡은 경영관리부의 차여울주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채용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외동포재단 소개와 채용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Q&A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단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였고요. 현재 20년 11월에 취임하신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계속 현직에 계시면서 그 기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재단은 재외동포재단 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그 재외동포재단 법 제1조가 재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와 전략 목표를 좀 표시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 기준으로 일단 가져왔는데 올해 저희가 좀 새로운 경영 키워드나 전략을 좀 보강해서 그 직제 규정 개편을 예정하고 있어서요. 그 현재 보시는 부서에서 좀 부서가 추가된다거나 혹은 기획이사와 사업이사 간의 라인이 변경되는 부서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2018년에 제주도 서귀포시 내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전하기 전에 기관이 위치해 있던 양재동 외교타운은 지금 서울 사무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총 14분의 직원들께서 이 외교타운 내에 입주하셔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해외 직무 파견 제도입니다. 우리 재단은 7개 지역 총 6개 국가의 해외 직무 파견이라는 제도로 주재관들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에 있는 공관이라고 하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주재관이나 혹은 영사 자격으로 좀 직원분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기관들이 그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과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2개 지역을 필두로 재외동포 분들께서 다수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위주의 그 해외 직무 파견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년 파견을 하는데요. 2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추가 심사를 통해서 1년을 추가하여 최대 3년까지 한 지역에서 파견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현황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창립 초기 한 2,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정원은 78명으로 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이제 예산이 재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700억을 돌파해서 707억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단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기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이제 재외동포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해외 이주민과 체류자분들을 재외동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그 무국적 동포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묶어서 재외동포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고, 우리 재단은 이 재외동포분들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유명한 분들을 같이 보여드리면 재외동포라는 게 뭔지 좀 더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외교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홀수년도 기준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9년 자료인데 2021년 12월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국가 개수는 동일하게 180개국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유학생이 다소 감소해서 21년 12월 기준으로 재외동포 수는 730만 명입니다. 네, 재외동포재단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보시는 것처럼 총 8개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 세부 사업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슬라이드로 좀 가볍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외동포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한글학교 육성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교류 지원 사업. 이건 이제 전 세계에 계시는 동포단체 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우리 재단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웬만하면 거의 매년마다 참석하시고 계시고 세계 한인의 날이라고 이제 기념을 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과 더불어서 함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연구 사업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재외동포 관련한 동향이나 대처 방안을 좀 파악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동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모색하고 강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세대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재외동포 차세대군들, 저희는 뭐 3세대, 4세대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그분들을 좀 우수인재로 육성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권 지원 사업입니다. 베트남이나 뭐 타국에 계시는 다문화 취약 동포를 좀 지원한다든지 이제 혹은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를 지원한다든지의 일을 함으로써 이제 소외 동포의 인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상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외부인 분들께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외동포 분들을 일컫는 단어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 한상 분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세계 한상 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분들 간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켜서 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도움을 주고받으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등 그 한상 관련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일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 재단은 재단 공식 홈페이지 말고도 코리안넷이라고 하는 그 재외동포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재외동포 분들께서 서로 좀 정보도 교류하시고 저희가 이제 동포 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국인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 홍보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코리안넷이라는 사이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뭐 사실은 사업 소개보다는 이제 입사하셨을 때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기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서는 좀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제 4가지의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워크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주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좀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뭐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다. 그런데 내 휴가를 쓰기는 좀 그렇고 뭐 일은 좀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내부 결제를 득하시면 뭐 서울에서 바로 올라오셔서 스마트워크를 좀 수행하실 수 있고요. 뭐 반대로 서울 사무소에 계시는데 뭐 내가 제주 본사에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뭐 이틀 간격으로 일정이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일정을 스마트워크로 활용을 하셔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학교육비 지원입니다. 매월 1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모든 어학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어학의 종류는 관계가 없고 뭐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시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다니시던 이게 저희에게 제출을 하시면 그 실비로 수강료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직무 연수 지원입니다. 국내 직무 연수는 다른 기관에도 많을 거예요. 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저희가 좀 학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저희 재단의 특색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래에 보시는 국외 직무 연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7개의 파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만약에 해외 공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좀 재외동포 관련한 연구를 잠시라도 수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그 사회의 재외동포 동향을 좀 파악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자를 선발해서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좀 파견을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해외 공간과 그 컨택 포인트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포 사회의 현안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제 조만간 다시 재개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채용은 3개의 채용 분야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외동포 사업 일반직이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5급 신입 직원으로 7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 이제 한 분야에서 6명 이상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건립하고 그리고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는 시설 관리까지 담당하실 건축직 신입을 1명 모집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울 사무소에서 총무와 운전을 수행해 주실 기능직 경력 직원을 1명 모집하게 됩니다. 네, 채용 과정은 총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서류 전형이 저희가 당초에 진행하던 계획보다 좀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연휴 직후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월 중에 지원서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NCS 기반으로 입사 지원서의 정량 평가만을 수행하고요. 이제 그 서류 전형을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3월 중에 필기시험, NCS와 인성검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NCS가 아무리 고득점이셔도 인성검사가 부적합일 때에는 탈락하게 되니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월 중에 1차와 2차에 나눈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저희 채용 계획과 재단 소개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 위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 재단과 함께하는 채용 설명에 함께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궁금한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나도 입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담당자님께서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서 오셨죠? 저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동포재단은 전 해외에서 올 줄 알고 코로나로 혹시 못 오시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좀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선 반가운 게 지금 채용 계획이 있으세요, 그죠? 네, 저희 굉장히 임박해서 채용 계획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만 해도 한 5, 6월경에 공고가 나가고 이제 네. 8월에 최종 합격자가 입사하는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좀 올해는 저희가 많이 앞당겨서 좀 재단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면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상반기 계획은 그렇고 혹시 하반기 계획도 좀 미리 대충 좀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보통은 네. 연 1회만 공채를 진행하기 네네. 때문에요. 이제 현재 계획된 올해 채용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네. 하반기에 수시 채용이 있을지의 여부는 그때 가봐야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원이 굉장히 이제 적은 수의 인원을 좀 모집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게 놀라시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기관 규모에 비해서는 대규모 채용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딱 1명을 뽑았어요. 네. 정규직 네. 그 전일제 기준으로 딱 1분만 채용이 됐는데 그 1분을 채용하는데 경쟁률이 한 112대 1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제가 19년 입사자인데요. 저희 때가 한 40대 1 정도였고 그 전해가 한 70대 1, 64대 1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몇십 대 1 수준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작년은 채용 규모가 워낙 적었어서 좀 경쟁률이
평소보다 좀 높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재외동포재단에 지금 입사를 이제 해서 지금 몇 년 차시죠? 3년 차 저 정도 3년 되시나요? 차입니다.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재외동포재단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하셨었어요? 사실 이제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몰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공고가 뜬 거를 보고 기관을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구나. 내가 들어가서 역할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준비나 공부를 되게 타이트한 일정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해외 동포재단, 재외 동포재단, 재외 동포재단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지? 아마 다른 기관은 이미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채용 설명을 하시면서 아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새롭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지금 또 SNS 통해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또 질문과 함께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실제로 서류 평가를 지금 서류 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실질적인 질문이 좀 많은데요. 자, 우리 XXO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서류 정량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서류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채용 계획이 이제 아직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저희는 채용 공고에 완전히 오픈을 다 하거든요. 뭐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학으로 필수 영어 자격을 좀 요구했던 게 있었고요. 그 영어 자격이 충족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경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가점 그 나머지 추가 사항들을 좀 봤었고, 제2외국어나 지역 인재처럼 좀 가점이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공고문에 좀 클리어하게 명시를 해서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좀 점수를 미리 예측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자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우선 2022년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하시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또 1년에 한 번인데요. 상반기 채용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설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께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까 준비해 오셨던 분들께서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많이 주고 계신데요. 혹시 전년도에 지금 한 분을 지금 채용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와 좀 달라진 채용 제도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다소 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 비율 자체의 변동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 봤던 서류의 정량 평가에서 일부가 좀 빠질 계획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공고문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그렇죠.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것 이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 기준하고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된 정보들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라든지 또 우리 담당자님께서 직접 활용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제가 정말 잘 알아요. 저희 재단 지원을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채용 정보 찾기가 어려우셔서 애초에 그 지원부터 너무 허들이 높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이제 2019년도에 채용을 준비하면서 그 입사 정보가 이렇게 없는 기관은 내가 살다 처음 봤다 이럴 정도로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전무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아예 다른 건 몰라도 좀 이렇게 채용 정보 같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많이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제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필기 전형이죠. NCS를 합격한 네. 이후에 바로 그 공준모 같은 그 네이버 카페나 사이트를 통해서 그 기관 1차 면접 스터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리더가 된 거죠. 장이 돼서 그 한 10명 정도의 인원을 꾸렸고요. 이제 그 분들하고 같이 NCS부터 시작해서 1, 2차 면접까지 다 준비를 함께 했고, 그때 이제 주로 활용했던 게 우리 재단이 그 재외동포의 창이라는 웹진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피지컬한 페이퍼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구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아주 오래전에 과월호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던 10명하고 뭐 한 2, 3년씩 배분을 해서 그중에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서 좀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게 실제로도 그 기관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든지 중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쳐온 흐름이나 역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터디를 많이 하셔라.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올라오시게 되면 NCS 단계부터 좀 스터디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재단이 최근에 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외동포재단 TV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제가 출연한 채용 정보 관련한 영상도 네. 있고 이제 그 밖에 좀 재단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재단의 중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소개하고 안내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들도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이나 또 다양한 웹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찾으려면 사실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찾기가 이 경로를 찾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찾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학 성적이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재외동포 재단이니까 해외 또 지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나 외국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너무 뻔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간의 역량도 천차만별이고 네. 들어오셔서 수행하실 직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재단은 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어가 필요한 직무에 가실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한 모든 분들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한다든지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 어학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 여러 혜택도 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들어오셨을 때는 뭐 영어가 유창하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입사하셔서도 계속해서 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언어적인 역량을 기르시면 그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개발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와, 이 기관 너무 좋다. 저도 이렇게 느꼈던 게 어학 교육비를 또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거의 매달 하고 아, 있어요. 정말요? 네, 어떤 저는 거 이제 하세요? 저는 영어랑 중국어를 좀 번갈아서 하고 있고요. 네. 기관에서 지금 물론 이제 절대적인 다수의 수요는 영어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재단이 아무래도 재외동포 다수 거주국에서 사용하시는 언어들도 수요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일본어나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이 세 개 언어를 만약에 제2외국어로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사하셔서 혹시 제2외국어를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하시면 요 세 개 언어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재단 내에서 본인 역량을 좀 개발하고 그 추후에 좀 해외 직무 파견에 파견되시는 데도 도움이 훨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일반직에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좀 혁신도시라고 하죠. 이제 지방 이전을 한 기관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채용 분야별 채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 이 채용 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올해 기준으로는 최대 30%까지 추가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최종 학력을 갖고 계신 지원자분께서 재단에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뭐 간발의 차로 좀 점수가 모자라서 매 전형마다 불합격을 하셨더라도 최대 30%까지 추가로 저희가 선발을 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 인재분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또 비지역 인재분들에게 그 역차별이 되는 건 아닌 게 뭐 저희가 원래 합격하신 분들을 떨어뜨리고 그분들을 추가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합격자들의 이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 합격되시는 거라서 사실은 그 해당 지원자에게도 굉장히 나이스한 일이고 우리 기관 입장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원래 채용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좀 입사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럼 제주도에 사세요? 원래? 저는 아니고요. 아니요? 네, 저는 원래는 제주 표현으로 육지 사람이라고. 저는 네. 육지 사람이고
은근히 별로 네. 제주도 분이 많이 안 계세요. 아, 저희가 오히려. 아직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기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같은 거를 좀 시행할 여력이 많지가 않았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당연히 제주 분들이 더 많이 입사하실 걸로 생각하고 저희 또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채용 담당자처럼 이런 질문 주셨어요. 니나조님께서 혹시 입사 시 제주도에 재택 지원도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중요한 관사 질문인데요. 아주 중요하죠. 관사 네, 있습니다. 관사 예, 있나요? 그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와. 저희가 빌라 2채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머. 그런데 이게 그 아무래도 입주의 순위가 저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신입사원 그러니까 이전 이후에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께서 가장 후순위인 거는 맞는데요. 이게 의외로 관사에 입주 안 하시고 밖에 좀 집을 구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실이 종종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기회를 이용하셔서 좀 입사 연도가 적으셔도 비교적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도 좀 입주하셔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우리 보거스님, 세계 한인 회장 대회와 세계 한상 대회 같은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자기 소개서에 넣어도 우대가 될까요? 우대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점수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상에서는 정량 평가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에 대한 정성 평가는 좀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면접 과정까지 올라오시면 그 해당 자기소개서가 면접위원들에게도 배포가 되는 거니까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재단의 주요 행사들에 대한 좀 관심을 표현하시면 그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좀 재단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구나, 좀 아는구나, 이제 이 정도의 어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뭐 한상에 대한 그 관심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뭐 한상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냐? 방금 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면접까지 오시면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재단과의 인연이 있고 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원자라는 걸 어필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기소개서 안에 충분히 녹여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면접까지 잘 통과하셔서 오시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시면서 정말 저도 재외동포재단이 과연 어떤 기관일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너 저 기관에 들어가고 싶다, 입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 기관에 대한 애사심이 좀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미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50만 명의 그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우리 플랫폼인 재외동포 재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해시태그를 걸어서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고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고요. 또 설명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고요. 올해 상반기 지금 채용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설이 지나고 나서 바로 채용 공고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던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 진짜 너무 기습으로 질문 주셔서 저는 이런 거 미리 다 알려주시는 줄 알았는데 안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썼냐면 그 이제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재외동포 재단이 그래서 뭐 하는 회사냐, 재외동포는 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너네가 일을 하고 왜 세금을 써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결국에는 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라는 정체성, 그래서 이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내국민들에게도 그 재외동포라는 정체성을 심어드림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하나라는 거를 좀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체성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체성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재외동포재단의 채용 설명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